푸른밤 종윤입니다. 원래 나쁜 상황이라는 건 없다.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 뿐이다. 어쩌면 모든 것은 당신의 해석에 달려있다.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추석 연휴 3일째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떠신가요? 이 시간이면 차 하나도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혀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벌써 내일이면 연휴가 끝이라니 끔찍해요. 대체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겠죠? 근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아까 올라왔으면 차 더 막혔을지도 모르고요. 추석이니까 마음껏 먹었지 언제 또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하루나 더 쉴 수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좋게 생각해봅시다. 저도 할 수 있는 한 좋은 음악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첫 곡부터 기대하셔도 좋아요. 9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가요. 9월 2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노리플라이의 내가 되었으면 이었습니다. 첫 곡 좋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으셨어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해석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그 SNS에 셰익스피어가 한 말을 이제 올려주는 어떤 명언봇 이런 거를 팔로잉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시대가 시대라 그런지 지금 보기에 되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만드는 말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은 나쁜 상황이란 건 없다. 해석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근데 좀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야? 뭐야? 뭐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자, 오늘도 추석 특집을 함께하고 있죠.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대세로 불리는 낭만 셰프 오세득 셰프님 모셔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3부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합니다. 추석 특집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사랑을 찾아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6일간의 로맨틱 여행을 그린 영화죠. 탕웨이 주연의 Only You 영화 예매권 준비했습니다. 10월 15일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산업, 윈가드, 페이코, 이브자리, 렉서스, 대한항공, 갤포스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실장님이던 시대는 이제 갔죠. 요즘 대세는 요생남,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 바로 셰프인데요. 셰프 테이너 시대에 맞춰서 푸른밤에서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푸른밤 추석 특집 잇 코멘터리. 오늘은 먹는 얘기도 좀 해보고요. 올 하반기 대세는 본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오세득 셰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석이라고 모두가 배부를 거란 생각을 하는 건 좀 편견일 수 있죠. 공부하느라, 눈치 보느라, 다이어트 하느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은 그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배고픈 영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예능 광고에 이어서 라디오까지 접수하러 오신 오세득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잇 코멘터리라는 코너로 함께 하려고 해요. 네네. 오세득 씨,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잇 코멘터리. 네.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게? 맞습니다. 네. 사실 푸른밤에 잇 코멘터리라고 신곡을 항상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있는데 오늘 스펠링을 바꿔서 잇 코멘터리로 EAT네요.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정식으로 한번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셰프 오세대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 네,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또 뭐 여기저기 프로그램도 더 많이 네. 나가시고 그러시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푸른밤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굉장한 라디오 방송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푸른밤이요? 네. 뭐가 굉장하죠? 별거 아닌데. 밤에 이제 많이 불안해라. 약간 저희도 이제 네. 직원들도 있는데 밤에 이제 아이들이 이게 밤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12시에 시작을 네, 하니까요. 그때 이제 듣는 그런 방송이라고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학생 청취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단양이라는 곳에 이제 행사에서 갔었어요. 근데 네네. 고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셰프님 또 뭐하고 뭐 하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네네. 야 라디오도 한번 한다고 했더니 라디오 무슨 라디오를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종현의 무슨 푸른밤이라는데 그랬더니 그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단양 꼭 얘기해달래요. 단양 학생들 꼭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출연은 몇 번째세요? 말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라디오 한 4번, 5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애초에 네. 좀 되게 엔터테이너적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많이 하셔도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오세득 씨는 그런 느낌 전혀 안 들고. 아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뭐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럼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요즘에는 방송 있는 대로 다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요즘 방송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요즘 방송은 그렇군요. 나갔다면 다 고해성사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조건 예. 다 털어야 되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어느 방송이나 다 작가님들께서 이거는 무슨 작가님들 무슨 패치 있나 봐요. 어쩜 그렇게 다 구석구석 다 찾아오시는지 신기해 죽겠어요. 저도. 그렇군요. 네. 자, 추석입니다. 네. 셰프님들은 추석 때 어떠세요? 더 바쁘신가요? 뭐 또 요리를 또 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래도 괜히 뭔가 요리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어때요? 별로 추석이라고 별로 이렇게 바쁘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대략 다 한가한 것 같아요. 명절이. 그럼 네. 가장 많이 또 많은 고객분들이 찾는 시즌은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도. 그렇죠. 뭐 화이트데이도 있고요. 근데 아직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 많이 챙겨요, 사람들? 한 쉬운 되신 분도 오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별로인데 여성분들은 언제나 그 발렌타인데이와 이거는 그런가 항상 봐요. 대단하다. 마음속에 계시더라고요. 네.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챙기려면 그런 거 알려면 그러니까 매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려면 연애를 시작하면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9월 14일은 뭐였죠? 9월 14일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네요. 여기서. 자, 결혼을 안 한 분들에게는 추석이 스트레스라고 하던데요. 셰프님은 어떠신지? 사실 저도 안 했잖아요. 네. 저도 약간 내려가면 스트레스죠. 사실 어른들 만나면 이런저런 질문들과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언제 장가 가냐, 왜 안 갔느냐, 뭐 부족한 데 있느냐, 뭐 그러니까 걱정이 되다 보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말은 뭐 부족하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쟤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마 부모님 어른들께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빠서 이제 못한 것도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또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서울에 와서 또 이제 추석 때 내려가면 대래 또 피곤하대요. 그 길 막히고 체증되고 막 이래서 대래 그 명절이 또 부담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서울이라서 그거는 못 느꼈는데 아마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금방 하신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또 모두 사갖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럼 네. 어떠세요? 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네. 함께 할 때 혹시 본인이 스스로 요리를 해서 좀 드린다거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족 모임 있고 이러면은 네. 뭘 하려고 하면은 아유 뭘 그걸 하냐고 하면서 대래 오랜만에 쉬라고 어머니께 그럴 때도 있고요. 그 지금 사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가끔 누나 이렇게 가족들 오면은 대래 뭐 귀찮게 집에서 하는 요즘엔 거의 대부분 나가서 드시는 추세인데 아, 더 그렇군요. 웃긴 건 명절 때 또 거기다 노는 추세예요, 이 가게들은. 레스토랑들. 그래서 좀 이제 집에서 좀 많이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고생한다. 더 집에서 고생하네. 또 집에서 고생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또 마음은 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신 많죠. 거군요. 왜냐면 가끔 보면 저는 후딱딱 나오는데 어머니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좀 늦게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 잠만 이게 뒤집으면 바로 딱 익을 텐데, 근데 그걸 이제 타이밍을 모르시는 그럼 거죠. 되게 그 옆에서 보면서 안절부절 아 저거 뒤집어야 되는데 아 저거 뒤집어야 되는데 막 그러시기도 하는가요? 아 지금인데 지금 먹어야 되는데 지금인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게 왜냐면 저는 집에서 한번 요리하면 이제 어머니도 혼나요. 왜냐면 기름 튄다고요. 저희는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막 센 불에 이게 필요한데 가정용 불은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더 잘하세요. 그렇구나. 네, 또 왜냐면-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식당 뭐 경력 몇십 년 이러지만 어머니들은 가정 요리 또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네. 요즘에 어떤 개그를 선보이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느낌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재 개그, 뭐 부장님 개그, 직장 개그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총각 개그인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서 좀 몇 가지만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별거 없어요. 막 네. 그냥 말 장난 같은 거. 말장난이요? 네, 뭐 어떤 개그를 보여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하지만 뭐 먹을 때 불러 이럴 때 있어요. 네. 꼭 뭐 먹을 땐 꼭 불러 알았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또 네 글자로 하면 이제 시시콜콜이라고 우리는. 시시콜콜이요. 네, 시시콜콜이죠. 아이고 재밌는데요. 아이고 아닌데? 야, 얘는 맨날 먹을 때만 부르래. 넌 뭐 맨날 시시콜콜이야 이런. 우리가 재밌는데요? 만드는 이런 개그 이런 거를 또 이제 이게 근데 이해 못하지만 자다가 오늘의 일을 이제 반성하게 돼. 내가 오늘 뭐 했지?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다음에 피식 터져요. 나도 모르게 그게 그런 느낌이시구나. 그게 1차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예, 오세득 바이러스인가요? 그렇죠. 2차가 되면 남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3차가 되면은 이제 만들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만들기를 해요. 4차 이제 이게 말기인데 말기나 4차가 되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신봉자가 생겨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오세득 셰프님의 어떠한 개그 스타일도 좀 알아봤고요. 요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데 네. 언제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사실 TV를 보다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거 굉장히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만들어내는 거에 되게 이제 꽂힌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데이트할 때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엄마한테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받아서 여자친구 사줬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인생이 시작됐죠. 그때 어떠한 요리사의 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려졌던 거네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요리를 좀 선보이고 계시잖아요. 네네. 정확히 어떤 요리를 주로 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방송에서는 이제 되게 여러 장르가 갈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프렌치 그 레스토랑을 이제 거기서 이제 셰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렌치 요리가 전공인데 어떤 방송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거는 프렌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2시간 끄는 요리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프렌치 요리는 사실 소스 만들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짧게 요리하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식을 하신 줄 아세요. 중식이나.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마이 리틀 TV에서는 이제 집에서 쉽게 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어떤 저를 모르신 분은 자취 요리 전문가인 줄 아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나서 만들면 됩니다,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저는 프렌치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렌치 전공하고 계시는 네. 오세득 셰프님이고.
그 또 요리라는 것이 이게 네. 시작을 하다 보면은 왠지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각에 관련된 거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그러겠지만. 그렇죠. 네. 그때 좀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지치고 이럴 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네. 근데 요리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첫째 음식이 달게 돼요. 달아져요. 네, 거의 뭐 꿀을 넣던지 뭐 이렇게 음식이 점점 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으려고 이제 지방을 가요. 지방을 가면 써 있어요. 여기는 그 메뉴가 그러니까 메뉴가 아니라 식재료가 써 있어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횡성을 봤을 때는 한우도 있지만 더덕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더덕을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서 먹어보고 이제 메뉴를 다시 이제 재해석해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네. 슬럼프를 벗어나셨군요. 슬럼프를 좀 벗어나고요. 근데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맘 먹고 갔는데 여기는 효와 예절의 고장입니다. 이러면은 가져올 메뉴가 없어요. 매너를 갖고 올 수도 없고. 좀 여행으로 많이 푸시는 네, 여행으로요. 편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요즘은 셰프를 장래희망으로 꼽은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셰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꼽아본다면 몇 가지 네.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만의 싸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싸움? 자기를 포기하는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아니라면은 진짜 뭐 이걸 끝을 보겠다라는 이제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바리 정신이 하나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제일 필요해요. 배려한다는 네. 마음이 필요하다. 네, 요리는 제 위주가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묻면 내 개성이나 그게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내 입맛이나 그걸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오시는 고객은 사실 실제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개성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상대의 개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입맛은 짠 정도가 이 정도의 소금량이 필요해 하고 주지만 상대가 만약에 난 이 정도가 너무 짜요 이러면은 당연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를 위한 그 배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이제 요리할 때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뭐 어떤 직업을 생각하든지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주셨던 어떤 코멘트는 확실히 또 요리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배려가 중요하다.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셰프님 방송 출연이 없으실 땐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방송 출연이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뭐 이렇게 강의도 가고요. 대학교에 지금 강의를 하고도 나가고 네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없을 때는 다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손님 맞이하고 이제 손님들하고 또 놀아드려야 돼요. 이야기도 좀 나누고. 네,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식사 끝나면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해드리고 뭐 이제 그 셰프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애매한 관계.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희는 뭐 진짜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요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만나뵐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계세요? 놀래세요? 전 여기 원래 있었는데요. 네, 있었는데요. 좀 몰랐죠. 안 부르셨잖아요. 네, 방송 없고 이럴 때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방송 안 하는데 어디 가요? 그 원래 어비 네, 셰프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가게에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좀 일상생활을 즐기고 계시다가 네, 뭐 지금에야 좀 노출이 있으시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연예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병 걸리면 안 돼요. 요리사는. 저희는 사실 저희가 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애매하게 그게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떠서 애들 잘못 나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원래 본업은 있거든요. 뭐 본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뭐 그게 주업이 되면 안 되죠, 사실.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세득 셰프님이 요즘에 방송하랴 식당 운영하시랴 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동 중에 좀 많이 듣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크롬의 일상으로의 초대죠. 그 신해철 씨가 네, 맞습니다. 소속해 있었던 맞습니다. 팀이죠. 네. 왜 이 노래 많이 들으시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가끔 이제 들긴 뭐 이제 듣고도 했었던 노래인데 요즘에 더욱더 이제 여자친구 생기다 보니까 노래 가사 좋잖아요.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서부터 뭐 그런 가사가 되게 그냥 좋아요. 신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만난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 100몇십일 됐어요. 그래요. 까먹었어요. 100일 넘어가니까 까먹네. 지금 듣고 있다는데 100일 넘어갔다고 까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너 혹시 지금 난시천지역 아닌지 모르겠구나. 자, 크롬의 일상으로의 초대 듣고 오겠습니다. 네. NBC FM for you. 크롬의 일상으로의 초대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오세득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마저 지나고 나면 수많은 명절 음식들이 이제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 이런 거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마리텔에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추석 때 괜히 우리나라가 근데 명절에 굉장히 음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게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 딱 먹고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싸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게 큰데 저는 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방송에서는 제가 라자냐처럼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전 같은 걸 가지고 나중에 찌개라든지 아니면 국이라든지 이런 데 위에다 살짝 고명처럼 얹어서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 때 같이 전하고 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계란 후라이 더 덧붙여서 해도 계란 후라이 먹으면서 그렇게 먹는 그런 방법도 되게 처리하기 쉽고요. 그리고 떡 같은 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이게 꿀이 든 떡은 예를 들어서 떡을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는데 콩이 든 떡은 뭐를 만들기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뭘 만들기가 네. 애매한가요? 왜냐면 씹으면은 퍽퍽해지잖아요. 떡이 든 거는 예를 들어 그걸 조청에다 줄인다든지 꿀이 든 거는 떡볶 해도 맛있어요. 근데 콩 든 거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입에서 목에 콕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쌓인 음식들을 좀 이래저래 메인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옆에 곁들임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좋죠. 그렇군요. 명절 음식 이런 것들 사실 뭐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요. 명절 때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이제 고기겠죠. 아, 고기. 네. 육고기. 육고기요.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명절 음식이 왜 갈비찜이 꼭 명절 때마다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중에서도 좀 많잖아요. 찜이 있을 수 있고 구이가 있을 수 있고. 네. 뭘 좋아하시는지. 근데 계절마다 틀린 것 같아요. 가을이나 이때는 찜이 좀 좋고요. 봄에 이제 구정 때 그때 들어오는 고기는 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시기에 따라서 좀 고기의 맛이 다르니까요. 사실 그때마다 이제 고기가 틀려요. 구정 때는 그때쯤 되면 고기들이 건초를 먹어서 그 고기들이 이제 갈비 쪽보다 구이 쪽이 좀 더 마블링이라고 하죠. 마블링도 좀 들어가지만 구수한 맛이 더 나고요. 여름 고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도 많이 안 쌓였고 아무리 물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건초보다 풀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진한 풍미가 아직 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갈비나 이런 찜 쪽이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맞습니다. 많겠군요. 이제 음식 얘기를 좀 슬슬 시작해 보니까 막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밤이잖아요. 네. 12시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먹기에 좋은 야식 같은 거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이 시간대에 먹기에 제일 좋은 야식은요. 저의 개념으로 저로 봤을 때 저는 면 요리죠, 사실은. 띵띵 부어도 면이에요. 왜요? 밥을 먹으려면 여러 가지 냉장고를 뒤지고 뭘 해야 되는데 면은 그냥 물만 넣고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금세 끝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요리 시간도 좀 덜 들고. 네, 그렇고요. 근데 밥은 늘 매일 먹는 반찬들이 이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밥 위에다가 반찬들을 몇 개, 저희 집에 가면 가지 이런 거 찜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아니면 고추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부침가루 묻혀서 쪄서 놀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올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만 돌려요. 그다음에 그거 이제 같이 덮밥처럼 먹으면 정말 좋아요, 저는. 왠지 지금 말씀해주신 레시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냉장고에 뒤적뒤적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한번 딱 돌려서 딱 돌리면 그 따뜻한 이게 냉장고에 있을 때는 양념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라든지 약간 당분이 좀 들어가다 끈적해서 잘 모르는데 열이 살짝 받으면은 밥에 살짝 양념들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게 딱 간단하게 한 15숟가락 먹고 잡니다. 15숟가락. 간단하게. 그렇군요. 5숟가락은
안 돼요. 공복 와요 더. 알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오세득 셰프님은 직업병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는 사실 직업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행에서 많이 직업병이 오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뭐 바캉스 시절도 되고 여름 휴가 그럴 때도 되고 뭐 가면 그런 뭐 리조트라든지 외국 나가도요. 저희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왜요? 다 가면은 도시의 맛집밖에 못 해. 그게 직업병인 것 같아. 여행을 가도 먹는 거예요. 좀 여행 가서 뭔가 그래도 네. 좀 더 번화가로 나가게 되고 네. 계속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신 거군요. 더 웃긴 게 여행 가서 편하게 가야 되는데 여행 가면은 더 불편하게 먹게 돼요. 왔으니까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경 쓰면서 이게 네.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딜 가지 막 이러면서 계속 먹어요. 뭐 점심 먹고 그 사이에 또 뭐 중간에 간식 같은 거 사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사 먹고 계속 하루에 뭐 여행 같은 뭐 출장이다 보니까 항상 뭐 하루에 한 8끼 뭐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6끼. 정말요? 네. 그렇게 많이 먹으면 힘들겠는데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 김에 뭐 많이 또 먹고 네, 엄청 먹고 와요. 경험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뭐 해외 무슨 바닷가 이런 데 뭐 리조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 많이 갔는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러면 어디 다녔을 때 가장 음식이 되게 색다르거나 네. 예상한 것과 달랐다거나 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지. 네, 얼마 전에 이제 저 셰프들끼리 이제 이태리를 간 그 네. 요리 먹방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태리를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곳이 되려 더 맛있었고 기대를 했던 도시가 좀 저희가 잘못 선택했는지 더 맛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수영해봤어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이태리. 네, 이태리가. 이탈리아 갔을 때 가장 많이 또 기억이 남으신다. 남습니다. 수영 원래 못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군생활 때 바닷가에서 했는데요. 외국에서 수영해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죠.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해본 적이 없다고? 저희 지중해에서 수영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네. 부러워라. 너무 부럽네요. 자, 근데 수심이 그 수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기 밑이 안 보여요. 저쪽은 보이는데 여기 얼마나 깊은가 했더니 60에서 80m 된대요. 수심이요? 네. 순식간에.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 게 시칠리아였는데요. 시칠리아에서 유명한 그 요리 중에 하나가 상어하고 참치가 있더라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네, 수영이 잘 돼요. 빨리 올라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네. 그래요. 뭐 여행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어요. 근데 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스타에서 노래도 네. 부르셨다고요. 교실이 돼야 부르셨다고요. 노래 네. 원래 좋아하셨나요? 네, 노래 좋아했고 저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였죠. 왜냐면 보통 가수들은 자기들 이야기였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는 너의 말들 뭐 우리 함께 이러니까 다들 같이 공감하고. 네,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네. 그들이 그렇게 네. 함께하고 만든 싶었던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런가? 하여튼 저희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교실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부모님도 이제 아시게 됐죠. 방송에서 털었으니까요. 네. 솔직히 불었으니까 알게 되셨는데 고등학교 때 거의 문제집보다 답안지만 보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왔죠. 근데 여자친구 만나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이제 조리과가 있는 강원도 쪽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되게 여자친구라는 존재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여자는 별로 생각 안 나요. 잠깐 왜 과거 여자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뭐 그땐 그런 거니까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아무래도 뭘 위해서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많이 움직이셨군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은데 추천곡 한 곡 해주시겠어요? 노래 한 곡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혼자만의 이제 생각이 있을 때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임재범 씨의 비상이요. 왜요? 이 노래를 혼자 있을 때 들으시는지. 그 노래 가사에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뭐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그게 요리사들은 꼭 그래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다른 것들은 못 보고 이제 그것들만 이제 고집에 이런 것만 빠져서 올 때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한번 깨야 되는
그런 것들, 비상하는 이제 다시 날아가는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슬럼프 그럴 때 굉장히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추천을 해주셨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네. 좋겠네요. 자, 임재범의 비상 오세득 셰프의 추천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임재범의 비상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세득 셰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 셰프님께서는 자신의 본업은 셰프고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네. 이제 벗어나는 순간 되게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계속해서 방송을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방송에 나가시고 그러시는지.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선택하는 방송 기준도요. 네. 일단 요리가 거의 주가 되든지 아니면 요리 관련 이야기가 있는 것에는 나가는데 다른 저희가 뭐 그거 상관없는 방송에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네. 많이 그런 데도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는 이유는 사실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도소 교화. 하나는 이제 노인에 관련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곳에 전화를 했더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냐, 어디 기업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알려지면 뭔가 힘이 생긴다면은 그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럿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누구도 같이 이제 하자고 손을 내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도 나오자 비상처럼. 네. 사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후에도 좀 진행해보고 싶으셔서 그런 네. 부분으로 좀 본인의 이름을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신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컸죠. 그래요. 어떠한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계획 뭐 그런 것들. 네, 장기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교육 사업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로도 네, 좀. 교육도 이제 무슨 굳이 막 이렇게 큰 영리도 있겠지만 영리 목적보다도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조그만 소자본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꼭 굳이 가게를 열지 않아도 저희가 셰프들한테 막 멋진 요리만 하는 그런 레스토랑만 컨설팅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푸드트럭이라든지 네. 아니면 요즘 스쿠터로 된 푸드트럭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그분 진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을 또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푸른밤에 오시면 네. 많은 분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대대적으로 많이 오셔서 음악이 어떤 존재인지 뭐 네. 이런 걸 좀 여쭤보거든요. 네.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셰프님은 어떠세요? 요리 네. 어떤 존재인가요? 저한테 요리는 그냥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 삶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악도 제 여자친구도 음악을 해요. 사실 피아노 작곡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음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요리 자체가 비슷해. 삶이 입으로 느끼고 귀로 느끼고 사실 오감이 필요하지만 음식엔 오감이에요. 사실 귀로도 소리도 필요하고 눈으로 네. 보는 것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후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각도 필요하고 한데 음악 같은 경우는 귀로 듣고요. 또 눈을 감고 있으면 연상이 되고요. 또 귀에 다시 또 이제 그걸 또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눈에서 눈을 감아서 느끼는 거나 그런 비슷한 맥락이 좀 그 음악하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굉장히 자기가 추억이 어리거나 어렸을 때 그런 감정 있는 음식들은 먹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만들어내는 눈물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 음악이 만들어내는 눈물이 80%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느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쁨의 눈물과 뭐 것들이
이렇게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좀 요리가 본인의 네. 뭐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음식이라든지 네. 좀 말씀하신 사회 사업 같은 네. 것들도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네. 요리를 드신 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기분이 좋으신지. 일단 평가는 사실은 앞에다 대고 욕을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나는 잘 먹었다고 얘기만 하시는데 네네. 음식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그 주관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식이 짰어요, 아니면 음식이 좀 느끼해서 이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주관적인 얘기도 있지만 제일 사실 많은 대화를 나눌 때는 그 고객이 어디서 드셨다든지 그 자기가 먹었던 거를 떠올렸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먹게 돼서 굉장히 좋았다는 이런 아니면 또 이제 그 먹었던 추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았다고 이런 말씀해 주실 때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일차원적인 맛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네. 그 이후에 또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맞습니다. 생각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 추억을 같이 저희가 그분들의 추억을 다시 되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셰프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이 깊은 밤 정말 좋네요. 낮에 하는 그 라디오만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네. 밤이 되니까 사람이 더 그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 뭐 오늘 좋은 것 방송 편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자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오세득 셰프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If It's Over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말하고 듣는 게 은근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죠. 명절 음식 때문에, 명절 잔소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부룩하신 분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소화 좀 시켜봅시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추석 특집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지난 토요일부터 3부는 추석 특집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막 연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떠있네요. 평소보다 좀 얇은 목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요. 추석에도 불구하고 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도 하고요. 네. 사연 만나볼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정희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니 김이 모락모락 난 찐만두가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집에서 만두를 빚어 먹었어요.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만들었는데 만들 땐 좀 힘들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음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들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또 맛있게 먹고 또 내가 만든 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힘듦과 뭐 그런 것들. 근데 만들면서 재미가 있기도 한데 같이 만들면서 즐거운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명절에는 또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462님, 오늘 2년 만에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 감성이라는 게 생겼다. 연애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감성 없기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연애는 무슨 2년 동안 제 일상에서 변한 거라고는 푸른밤을 듣기 시작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푸른밤한테 고맙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고맙대요. 버스커버스커의 외로움 증폭 장치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감성에 좀 도움이 된다면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6462님은 평소에는 예전에는 푸른밤 듣기 전에는 감성이 좀 없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본인도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도 했었더라면 푸른밤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감성이란 건 되게 소중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가꾸고 간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버스커버스커의 외로움 증폭장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미쳤죠. 내가 또 왜 날 이렇게 모든 게 다 한심하게 살다니 뭐가 그렇게 버스커버스커의 외로움 증폭장치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가족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지님, 오늘 친구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하네요.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맨날 같이 붙어 다니다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그렇네요. 김예림의 No Mor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지만요. 좀 오해나 좀 부딪힘 때문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을 때 더 끈끈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멀이라는 노래 가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권태를 겪은 연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친구 간의 소홀해진 감정에도 대비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해보님, 부산에 사는 23살 휴학생입니다.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교수님과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지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휴학을 했는데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시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뤄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요. 사실 부모님과 교수님은 걱정하는 마음에 반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도 이제 어떤 노파심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부님이 잘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분들도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나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첫발을 잘 디디셨으니까 생각하시는 어떠한 계획들 차근차근 잘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쌓아나간다라는 게 진짜 전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우리님, 제 곁을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잠이 통 오지 않는 밤입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는 게 사람 마음인 걸까요? 요즘 같은 날씨엔 더더욱 마음 잡기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예상치 못할 때 떠나가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고, 그건 또 나한테 찾아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줬던 마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간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이게 예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것처럼 콜드플레이 옐로우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더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정리라는 건 뭐 떠나보낸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는 것, 떠나보내며 들어야지 혹은 마음에 간직하며 들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내야 될 때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네요. 0782님, 초등학교 동창과 사귄 지 6개월 된 여대생이에요. 남자친구에겐 제가 첫사랑이라서 매일매일 저랑 사귀는 게 소중하다고 말해준답니다. 첨부한 그림은 그림에 소질이 없는 제 남자친구가 하루에 3시간씩 2주 동안 그린 제 초상화예요. 많이 닮아서 깜짝 놀라고 감동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저도 지금 보내주신 사진 보는데 진짜 닮았네요. 휴대폰 사진 찍으신 걸로 이제 초상화를 그리셨는데 그림에 소질이 없는 분이 또 여자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렸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초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 다시 이렇게 붓으로 펜으로 그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보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네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또 그려주는 것도 멋있는 것 같고, 잘 만나시고요. 초등학교 동창과 6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오래오래 되셔가지고 푸른밤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멋있죠? 어렸을 때 이런 오랜 친구와 사랑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 노래 듣겠습니다. 김예림의 이거는 김예림의 No More 김수지님의 사연의 신청곡이고요. 0728님 들으시라고 띄워드리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가사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길. 이게 권태기에 대한 가사 내용이라 그래요. 김예림의 No Mor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널 다시 봐도 이제 나는 감정 없어.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네 손잡아도. 김예림의 No Mor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0935님, 친오빠가 결혼을 해요. 오빠가 축가를 직접 부른다면서 안치환의 내가 만일 노래를 연습하길래 헷갈리라고 링딩동을 크게 틀어줬답니다. 연습하던 오빠도 웃겼는지 간주 나올 때 링딩동 링딩동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덕원의 축의금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화목하게 느껴지네요. 결혼식 축가를 연습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한다고 링딩동 튼 것도 되게 재밌고, 그 마음이 되게 뭐랄까 두 분 다 들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가를 본인이 직접 부르는 건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할 반려자에게, 함께할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예. 이적 씨가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행이다라는 곡을 피아노를 직접 치시면서 축가를 부르셨다고. 반칙이죠, 그거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이적 씨가 축가로 자신의 결혼식에 심지어 턱시도 입고 피아노를 본인이 직접 치면서 다행이다를 부른다라는 거. 엄청 반칙인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루의 끝을 불러야겠어요. 부르다 우는 거 아니야? 되게 요즘에 되게 감성이 풍부해졌는지 눈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가을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키우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제 아이도 아니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 즐겨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막 그런 아이들이 막 아빠 많이 먹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와,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게 되면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뭐 무슨 동작을 하든 뭔 행동을 하든 너무 기특해서 계속 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걸 그렇게 보는데도 막 계속 울컥울컥 하는데, 내 아이가 그러는 걸 보면 진짜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밤에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3205님 미대 입시생인 고3입니다. 이제 실기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실기도 공부도 놓칠 수 없어서 지금 자습 중입니다.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미대 준비하는데 부모님 눈치가 좀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사실 예체능 하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볼 것 같아요. 어떠한 넉넉하면 안 해봤을 수도 있죠. 근데 넉넉하다고 해서 꼭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넘겨짚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술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되게 불안함과 미안함이 컸어서 전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인문계 자퇴하고 6개월 딱 다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기초는 다진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그만 다니면서 좀 내가 좀 더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더 배워야지 내가 넉넉해지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입시생이신 분들은 다들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 물론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인문계 등등등 다니시는 분들도 학업하시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를 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미안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기가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런 미안함과 눈치를 첫 번째로 두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해보시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해주시면 또 부모님도 더 뿌듯한 마음으로 또 스폰서 역할을 더 정확히 열심히 잘 푸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눈치 너무 많이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고3이면 19인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현실적인 것보다 이상적인 걸 더 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이 당시에 그랬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것에 많이 부딪히고 막 나누지 않은 걱정 같은 것들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엄마한테 막 이런 생각으로 괜히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이상을 쫓는 것이라는 거. 7012님 취준생이라 휴가 가는 것도 죄스러워서 여름도 그냥 보내고 연휴도 그냥 보냈지만 지치지 않고 꼭 올 가을엔 결실을 맺어서 저도 내년엔 합격하고 입사 전에 꼭 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결실 맺으시고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원하시는 곳. 그리고 푸른밤에도 꼭 어디 다녀오셨는지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어땠는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행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이고 좀 두려워하는 편이어서 우리 가족분들 다녀오신 이야기들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겁고 쉰 기분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것들 잘 차곡차곡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가는 것 이런 게 죄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은 이해가지만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하다 보면은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준비를 잘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711님 오해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네요. 너무 그리운데 그때 차인 충격으로 다시 만나기가 두려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해로 헤어지셨다라고 하면 다시 만난다 다시 안 만난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오해를 확실하게 푸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었군요 라는 건 되게 어찌 보면 나의 인생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연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만나라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의 오해는 확실하게 풀고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그분과 헤어지게 됐는지 서로 같은 포인트에서 헤어짐을 결정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세영님 오늘 2년 5개월 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처음 제대로 사귄 친구였는데 너무 슬프네요. 항상 옆에 있었는데 군인이고 해서 떨어져 있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유의 첫 이별 그날 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복잡 미묘한 이런 감정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같아요. 되게 10년 넘게 20년 넘게 살아오다가 이런 감정을 내가 처음 느끼다니. 예를 들면 5살 그 아래 우리가 기억이 없었을 때 어떠한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음 느꼈을 때 그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린 기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는 새로운 감정이라든지 어떤 슬픔의 색깔을 못 만나다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감정, 처음 맞닥뜨린 어떠한 슬픔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을 때 다가오면 더 크고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경험이 돼서 세영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숨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색깔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오는 것들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노래 들을게요. 윤덕원의 축의금 그리고 아이유의 첫 이별 그날 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멍하니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 이게 이별인 거니. 윤덕원의 축의금 그리고 아이유의 첫 이별 그날 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촉촉해지는 듯한 그런 감성이네요. 두 곡 다. 자, 계속해서 가족들 사연 만날게요. 4525님. 쫑디, 임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만 남들과 비교해서 제 자신이 한심해요. 이런 기분까지 안고 견디는 만큼 그 직업에 대한 애정이 큰가 봐요. 힘낼 수 있겠죠? 힘내겠습니다.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임용고 씨 말씀하시는 거죠? 임고가?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비교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고 비교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를 좀 더 믿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이 좀 열중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해봐야 다 아는 얘기겠죠. 우리 가족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그래요.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또 푸른밤으로 연락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음도 많이 초조하실 것 같네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침착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하영님, 푸른밤 본방을 처음 듣는 새내기입니다. 흔한 사연이겠지만 대학 와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좋고 싫고를 다들 티내니까 피할 건 피하고 그랬는데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겉으로 티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로맨틱 펀치의 몽유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인간관계 때문에 다들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죠. 어렸을 때는 좋고 싫고 다들 티낸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막 분에 못 이기면 눈물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커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남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조금은 위험한 일이 되는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남한테 나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저에 대한 이 가치관도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노래 들으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보죠.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로맨틱 펀치의 목류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다현님, 저는 창원에 사는 고3입니다. 이제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짐을 싸고 있어요. 근데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힘내라고 마마무의 아예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신나고 좀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마마무 분들 진짜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대 보면 진짜 재밌는 느낌? 한 분 한 분 매력이 톡톡 튀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고 팀이고 그렇습니다. 마마무 분들 다른 노래도 좋은 곡 되게 많거든요. 마마무의 아예 듣고 오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져서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먼저 한다거나 하질 못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련이 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제 주위 아무도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학교와 학원에서 온 하루를 보내는데 같이 이야기도 하고 힘내란 응원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저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김우진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걸로 얼마든지 괜찮다면 사람들에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에 서로 응원하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야겠죠. 내성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두렵고 어려워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몇 마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밥도 먹어보고요. 남은 기간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윤하와 두 번째 달이 함께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기나긴 하루 지나고